네, 재난과 참사에 대처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JP 뉴스의 유재순 대표 연결합니다. 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재난 참사라면 역시 지진을 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하루에도 체감할 수 없는 미진 등 일본 사람들은 매일 크고 작은 지진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중에서 전후 가장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대지진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네. 1995년 1월 고베를 중심으로 일어난 한신 대지진, 그리고 네. 아직도 우리 한국인에게도 거대한 쓰나미로 기억이 선명한 2011년 3월에 미야기, 후쿠시마현 등 4개 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동북 대지진이 있습니다. 네. 한신 대지진의 경우에는 지진으로 인한 대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으로도 천문학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 사망자 6,434명, 행방불명자 3명, 부상자 43,792명 등 약 100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북 대지진은 지진으로 인한 거대한 쓰나미까지 덮쳐서 복수의 중도시가 한꺼번에 바닷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거기에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서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피난을 가는 등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망자 15,892명, 부상자 6,152명 등 동북 대지진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까지 합하면 약 1만여 명의 인명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게 뭐 지진을 잘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보도 매체를 통해서 그 장면들을 본 기억들이 생생히 떠오릅니다만 체감이 네네. 잘 되지 않는데요.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사람들 어떻게 대처하나요? 네, 일본 국민들의 특징이 철저한 준비성인데요. 네. 아는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말처럼 평소 지진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네. 때문에 일본의 각 가정 현관에는 지진, 비상시를 대비해서 건빵이나 물, 후레쉬, 라디오 같은 비상용품을 늘 구비하고 있는데요. 네. 지진이나 피난을 갈 때, 지진이 나서 피난을 갈 때 즉시 들고 뛸 수 있도록 집 현관에 비치해 놓습니다. 네. 피난 장소는 그 지역의 학교나 공원 같은 공공 건물로 지정돼 있는데요. 일본이라면 대부분 자신이 어디로 피난을 가야 하는지 잘 압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평소 피난 장소와 방법, 그리고 가는 길에 대해서 지도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텔레비전에서도 유난스럽다고 할 만큼 지진에 대비한 방송을 자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안전에 참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네네. 이 일본인들이 안전과 관련된 민간이나 혹은 관의 비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안전제일주의, 지상주의인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그 훈련을 받고, 그리고 언론사나 또 아베 수상이죠. 네. 수상 내각실에는 비상 연락망이 돼 있어서 네.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강도가 높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전부 집합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날 경우에는 방송사를 포함해서 각 가정, 그리고 그런 그 지방자치제까지 촘촘하게 그 조직망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직이 뭐 그렇게 완벽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네.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은 이렇게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교육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네네.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일본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드러나듯 부실공사라든가 혹은 네. 관료들의 비리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드러나면 굉장히 사회적인 공분은 크겠네요. 그런데 제가 약 20년 넘게 네. 일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 부실이라든가 비리라든가 네.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우리 예를 들어서 입장에서 놀라운 후생연금, 일이네요. 네. 그렇죠. 후생연금이라든가 이런 네. 횡령하는 경우는 가끔 있어도, 네. 금융사고라든가 있어도 안전 문제에 관해서 비리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부정행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사회 집단의 생존의 문제와 그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다 직결돼 있다라는 이제 그런 아마 인식 때문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재난이나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네. 자주 하는 말이 바로 안전 불감증이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가 이 안전 불감증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배워야 할 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도
처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철저한 준비성이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그 보육원에 들어갈 때부터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하고 1년에 한 번씩 9월 1일이 관동 대지진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학부형과 그리고 학생들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실제 상황을 전제로 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일본인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났을 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각부가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전부 집합이 될 정도로 비상조직망이 철저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철저한 준비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해서는 백년 대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 철저한 준비를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돼서도 그 경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 안전 불감증에서 좀 네. 이제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환경이 좀 네. 다르긴 합니다만 안전 민감증으로 나가야 할 것 같으네요. 자, 네. 유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 JP 뉴스 유재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